안녕하세요. 박다영입니다. 오늘 100권 읽기 9번째 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책은요. 100세 시대 부동산 관리 기법이라는 책이고요. 저자는 이정찬입니다. 이정찬 이 저자는요. 저에게는 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이세요. 이렇게 제가 이 책 사인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아파트를 사서 시세 차익으로 수익을 얻는다던가 아니면은 수익형 부동산을 구입하셔서 이렇게 따박따박 월세를 받는다던가 하는 형태로 부동산을 이용해 재산을 증식하는 그런 방법을 많이 쓰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을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버신 분도 계시지만 잘못해서 오히려 내가 그동안 피땀 흘려 모아놓은 재산을 이렇게 날리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게 잘 다루면 나의 부를 크게 증식시켜 줄 수도 있지만 잘못했다가는 아주 가족이 모두 고통받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것들을 좀 더 신경을 써서 내 부동산을, 그러니까 좋은 부동산을 골라내고 또 잘 계약하고 또 잘 관리하고 또 잘 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이제 관심 가지시고 또 특히 지금 100세 시대 이 제목에서 알려주듯이 우리가 은퇴 이후에 부동산을 이용한 나의 그 수익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팁이 많이 있고, 오랜 기간 동안 이 저자가 일을 해오면서 겪었던 사례들, 그런 것들을 중간중간 넣어두어서 상당히 재미있게 잘 읽히는 책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부동산 그 사기를 당했는지, 또는 계약하다가 어려움을 겪었는지, 또는 뭐 성공했는지, 이런 사례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한번 책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 책 내용의 100분의 1도 제대로 소개가 되지 않을 것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직접 책을 보시면 훨씬 더 많은 내용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0세 시대 부동산 관리 기법. 부동산 투자의 성공은 부동산 관리에서 시작된다. 자, 어떤 관리들이 있는지 그럼 제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1장 100세를 대비한 올바른 부동산 관리의 필요성. 그래서 은퇴를 한 만 60세, 공무원이신 분들은 만 60세 되면 은퇴하시죠. 또 직장인들 중에는 또 50대 은퇴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또 70세, 75세 이렇게까지 또 하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이렇게 어떤 나이시든지 이제 더 이상 내가 직접 노동을 통한 수익이 없어지는 시기부터는 연금이 좀 나오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렇게 생활하고, 또 자녀들에게 자녀들은 끝까지 뭔가를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또 도움이 되고, 또 내가 주변에서도 이렇게 기죽지 않게, 또는 조금 더 내가 어깨 펴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결국은 이 돈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내가 지금 가진 부동산을 이용해서 노후 자금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우리가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세종이죠. 세종에 지금 최근에 집값이 많이 뛰고, 또 처음에 이게 분양가 생각하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게 옛날에 얼마였는데 이걸 지금 이 돈을 주고 사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잘 투자를 잘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지금 이 부동산은 더 올라갈 여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부동산의 과거 가격에 집착하느라고, 저게 옛날에 3억 했던 건데 지금 어떻게 4억 5천을 주고 사란 말이야, 너무 비싸, 떨어질 거야 하면서 못 사게 되죠. 안 사죠. 그런데 얘는 또 5억 6억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취할 수 있는 차익을 결국은 외부에서 좀 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 들어와서 그 차익은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투자를 하나를 하면서 이거 해가지고 막 이만큼 돈을 벌 거야. 이런 지나친 기대감이 오히려 손실을 불러오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이제 팔려고 봤더니 시세가 얼만가 봤더니 한 뭐 4억에서 4억 5천 그 사이 정도 갑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걸 빨리 팔고 처분하고 다른 걸 뭘 하면 좋을 텐데 꼭 4억 5천에서 4억 6천 이렇게 받고 싶어 하세요. 네,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은 게 사실 사람 마음이니까 4억 한 6천 내놓고 뭐 조금 조정해보죠. 이렇게 하시다가 이게 갑자기 조정기 탁 들어가면서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뭐 4억에서 4억 5천 정도 간다 하는 그 정도에서 시세가 지금 뭐 나오고 있다 이렇게 했을 때 굳이 너무 딱 꼭대기를 불러서 오히려 이걸 그 시기에 매도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보다 약간 뭐 4억 3천 뭐 요 정도 4억 2천 이렇게 하면서 충분히 지금 당장 거래가 잘 될 만한 가격으로 내놓으시면 오히려 시간 절약하고 다음 내가 투자로 넘어갈 수 있고 이런 시간을 더 많이 벌 수도 있고 안 팔리는 그 리스크를 안고 가시지 않으셔도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2장 부동산 임대 관리 기법.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가진 뭐 주거용이든 아니면 상업용이든 이제 그런 부동산을 임대를 놨을 때 그냥 저도 보니까 부동산에다가 딱 내놓고 그 다음부터 딱 계약서 쓸 때 한번 잠깐 얼굴 본 이후로 그 임차인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고 내가 가진 그 물건에 대해서도 신경도 안 쓰고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진 상가든 집이든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것이 알아서 깨끗하게 또 이렇게 잘 수익을 발생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자꾸 관심 가지고 거기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도 관심 가지고 그 다음에 내 물건이 뭐 문제는 없는지 노후화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임대료도 너무 많이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적정 임대료를 잘 찾아서 임대를 놓으시는 게 좋다. 뭐 임대 보증금이라는 게 우리 전세가 그렇잖아요. 갭 투자가 사실 그 전세 보증금을 내가 잘 갖고 있다 돌려줘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 돈 하나도 없이 그냥 그 차익만 가지고 집을 구했다가 나중에 돌려줄 수 없어서 결국 그 세입자도 고생하고 본인도 고생하고 집은 넘어가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그 임대 보증금에 대한 관리 이런 거 필요하다는 얘기와 함께 또 다른 그 임대를 놓을 때에 어떤 필요한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3장 부동산 임차 관리 기법. 자, 그럼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아까 2장을 봤다고 하면 이제 내가 빌려 쓰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계약서 쓸 때 특히 이 사람이 그 임대인 본인인지 대리인이 왔다면 정말 대리 자격이 있는지 그런 것부터 확실하게 좀 알아보셔야 되고 물론 중개사를 통해서 그 계약을 하시는 경우에 중개사가 웬만큼 다 그걸 알아봐 주시지만 그래도 내가 직접 하는 것만큼 이렇게 더 절실하게 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중개사입니다만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 다 챙겨드리고 마찬가지로 계약을 하시는 당사자들도 그걸 꼼꼼히 체크해서 서로 크로스 체크가 되면 혹시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냥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는 그런 또 충고가 있습니다. 또한 건물이 불법 건축물인지 지금 여기 건축물 대장 상에는 없는 어떤 구조물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좀 확인을 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 특히 다가구 주택 임차 시에 그 호실이 다르게 붙어 있어요. 막 이렇게 지하를 그냥 1층이라고 쓰고 이게 약간 이제 층이 있어서 뭐 이렇게 한다던가 1호하고 2호가 바뀌어 있다던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신경 써서 봐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카톡 소리를 조금 끄겠습니다. 자, 벌써 10분이 지났기 때문에 나머지는 제목 위주로만 볼게요. 그 다음에 내가 투자한 부동산을 팔 때 금액을 어떻게 할지, 그 다음 미리 손질을 하는 게 좋을지, 그 다음에 내가 또 팔고 난 다음에 이 돈을 어디에 쓸지까지 미리 계획을 하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
그다음에 제5장 매수할 때는 또 내가 이걸 왜 사는지, 그냥 왜 남들이 막 이거 뭐 좋다 좋다 투자하자 우르르 가서 묻지마 투자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왜 사는지, 돈은 내가 자금은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대출 많이 받으신 상태로 비싼 상가 사두셨다가 지금 바로 임대가 나가지 않아서 대출 이자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이 계시고 팔아달라 하시는데, 그게 지금 시기가 안 되면, 때가 되면 이게 다 좋은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팔아드리고 싶어도 매수자가 붙지 않고, 그 다음에 본인은 또 그 대출 이자 때문에 고생하시고 이런 상황을 볼 때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들 얘기 또 나오고 있고요. 6장에서는 계약서 작성할 때 주의사항, 이런 것들은 특히 이제 중개사님들이 또 잘 알아서 해주겠지만 내가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보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수익형 부동산 관리기법. 수익형 부동산은 우리가 월세를 받기 위해서 사는 것들,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또 지식산업센터, 또 뭐 상가, 이런 것들, 수익형 부동산이 무엇이고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여기서는 수익성, 안정성, 황금성, 돈으로 다시 바꿀 수 있는, 우리 주식 같은 것들은 금방 팔아서 내 돈을 만들 수 있지만, 부동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팔고 싶을 때 팔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 이제 그런 부분들 나오고 있고요. 오피스텔 관리 기법. 오피스텔의 장점은 뭐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이며 투자금이 비교적 적죠. 오피스텔은 그 주택에 비해서는 조금 더 대출이 잘 나오는 편이기도 하고, 이게 왜냐면 사업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증여세 절세 수단으로도 또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장점들이 있고, 이 책에는 물론 단점도 다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보시고 나는 오피스텔 투자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 계실 테고, 나는 지식산업센터 투자하고 싶어요 하는 분 계실 테고, 또 나는 상가 투자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 계실 테고, 또 나는 토지에다가 내가 상가주택 지어서 이렇게 파는 그런 거 할 거예요. 그거는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지는 않죠. 얘는 이제 매매 차익을 보는 뭐 그런 거, 아파트 사서 파는 걸로 나는 수익을 얻을 거예요. 뭐 이제 그런 것들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원주택 관리 기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 내가 노후에 전원주택에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팁들이 많아요. 실제로 전원주택 가셨다가 돌아오시는 분들 많으시죠. 너무 시골로 들어가시면 오히려 그 생활을 해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살기 힘들어 하세요. 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그 도시의 편안함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팁들도 있고, 또 이제 땅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얘기도 여기서 해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부동산 사건 및 사기 예방법, 부동산 계약서를 잘못 쓰는 경우도 있고, 또 특히 여기서는 기획부동산이 어떻게 움직이고, 기획부동산은 저도 얼마 전에 어디서 이제 만나신 분이 거기 세종 근처에 어떤 땅을 제가 샀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시는데, 보니까 그 아마 기획부동산 전화 받으시고 사신 것 같아요. 이게 딱 땅을 뭐 몇 번지 이렇게 사신 게 아니라 이게 지분을 사신 거죠. 지분을 샀는데 그게 다 이렇게 팔린 것도 아니고 일부밖에 팔리지 않아서 뭘 어떻게 아무것도 해볼 수 없는 상황이 되신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획부동산은 어떤 것이며, 이 조직은 어떻게 움직이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얘기 참 생각보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100세 시대 부동산 관리 기법, 뭐 소제목, 부동산 투자의 성공은 부동산 관리에서 시작된다. 뭐 말은 관리라고 했지만 실제로 부동산, 처음 내가 부동산을 보는 눈, 사는 방법, 빌려주는 방법, 그 다음에 내가 빌려서 쓰는 방법, 사실은 부동산에 관련된 거의 모든 것이 총망라되어 있다고 해도 되지 않을까. 직접 내가 이제 집을 짓고 뭐 이제 시행하고 그런 얘기만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 개인들이 하는 아파트 뭐 사고 팔 때, 그 다음에 뭐 상가나 그 수익형 부동산 사고 팔 때, 이런 얘기들 여기 다 나오고 있네요.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책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